2025년 수능 국어 영역이고 10번에서 13번 기술 지문 문제인데요. 비문학. 문제 스타일 먼저 보면은 역시나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한 문제 본문의 개념을 적용하는 그런 스타일 나와 있고, 이거는 이제 네모친 거에 대한 의미, 사실 의치불일치 문제와 유사하죠. 이것도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니까 아마 일치불일치 문제일 거고, 이거는 형식상의 특징을 물어봤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마지막 문단쯤 읽고 이제 풀어주면 좋고요. 형식상의 완전히 형식상을 물어보는 거였으면. 그런데 여기서는 일부 내용도 물어보는 게 약간 있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쯤 읽고 풀어주는 게 그래도 좋습니다. 뭐든 이제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나서 보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아서 본문에 바로 들어가 볼게요. 1문단입니다. 문장이나 영상, 그리고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측해 보건데, 확산 모델이 영상의 복원은 어떻게 하며 생성 및 변환은 어떻게 할까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약간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뛰어난 성능을 보인대요.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이라고 나왔으니까 일단 요거는 잠시 접어두는 겁니다. 지금 확산 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를 집중하고 읽어줘야 돼요. 원본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원본 이미지는 뭐 말 그대로 원본 이미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노이즈는 뭐지? 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되고, 점진적으로 추가했대요. 어쨌든 노이즈를. 그 노이즈를 다시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이즈에 대한 용어는 모르지만, 뭐 노이즈를 추가했다 빼면은 원본 이미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영상의 복원과도 결이 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획기적으로 읽어주면서, 아, 요 기본적인 원리에서 영상을 복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줄 수가 있고, 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한대요. 아, 그러니까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들을 추가해줬다가 빼면은 다시 원본 이미지를 구할 수 있고, 그게 영상을 약간 복원하거나 생성 및 변환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일 거구나라고 대충 어림짐작하고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값만 들어있는 원본 이미지,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겠죠? 노이즈가 없으니까.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그러니까 의미 없는 값들을 더하고 나면 노이즈가 포함한 확산 이미지가 된대요.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에다가 확산 이미지가 되는 그 경우는 노이즈를 추가해 줄 때 원본 이미지가 확산 이미지가 된대요. 대고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뭐 조건 누락 같은 거 당연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본 이미지에 했다가 저걸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고 제거하고 하는 요 과정을 갖다가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확산 모델의 목적이 됩니다. 이게 원본 이미지를 구하기 위한 그런 기술 같은 것들 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면 결국 원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된다. 아, 여기서 노이즈를 계속해서 추가를 해주니까 얘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되었구나. 역으로 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원리상의 반전이 있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사실 반전이 없고 원리상의 반전이 조금 있죠.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없다면, 노이즈 이미지에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거꾸로 돌아가면은 원본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런 것들 이제 쉼표 나오면서 병렬 구조 시작되었으니까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보기 문제에서 사실 힌트를 조금 얻고 갈 수 있는 게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생성기 이런 것들 나왔으니까 이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떤 원리에서 사용이 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된다. 어쨌든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상기, 그 다음에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이 되며, 여기까지 구성 요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순 확산 과정 과 이런 것들 조건 누락 주의해야 되고,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한다. 순으로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원리를 가르쳐주는 아니죠. 원리를 알려주는 기술 지문에서 순으로가 나왔다는 거는 이것 또한 원리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 순서로 작동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 확산 다음에 역 확산이 진행이 된대요. 문제에 나올 요소가 충분히 있죠. 순으로라는 말을 못 들으면은 틀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작동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 거의 다 보고 본문 거의 다 보고 우리가 풀기로 했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또 윗글을 이해한 내용, 이거는 일치불일치인데 여기서 풀 수 있는 거 한번 있는지. 노이즈 생성기는 이게 구성 요소로만 소개가 되었지 아직 언급된 바 없습니다. 확산 모델에서 학습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도 뭐 출력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 이것도 아직 안 나왔고, 역확산 과정에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와의 유사성이 줄어들다. 이거 사실 밑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문단 1구도 풀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원본 이미지에서 노이즈 이미지까지로 가는 거가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상이라고 했고, 그것의 역에 해당하는 게 원본 이미지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이미 1문단에서 언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그러면은 확산 모델의 기본 원리가 순이고 그것의 역으로 작용하는 게 역확산이 아닐까라고 대충 짐작을 해본 결과로서는, 역확산 과정에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아마 원본 이미지와의 유사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대충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는 거의 제거가 맞구나, 이런 상태로 읽어줘야 돼요. 잠재 표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1문단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거는 지금 구성 요소도 언급을 해줬고 기본 원리도 언급을 해줬고 기술의 목적까지 언급을 해줬다는 거는 1문단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1문단을 읽고 나서 이 기술의 전반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둔 다음에 그 담아둔 내용 안에서 세부적인 디테일이 없잖아요. 노이즈 생성기가 무슨 일을 하고, 이미지 연산기가 무슨 일을 하고, 역확산 과정과 순확산 과정에는 어떤 기기들이 관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1문단에서 틀을 만들어 줄게, 나머지 나온 이 단원들에서 너가 그 디테일을 채워봐 라고 하면서 제시를 해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나오지 않아서 이 문단으로 바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노이즈를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노이즈 이미지에 가까워진다는 거기 때문에 순확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노이즈 이미지로 다가가는 과정이구나. 그럼 위에서 얘기한 역으로라는 그 과정은 역확산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겠구나. 그렇다면 11번의 5번 선지, 역확산 과정에서 단계가 반복될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와의 유사성이 높아지지 줄어들진 않겠구나 라고 해서 소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또 단계적인 순차적인 과정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후, 그럼 노이즈 생성기는 말 그대로 노이즈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할별로 나눠준다면 노이즈 생성기가 노이즈를 추가해요. 어디에? 원본 이미지에. 그러면 그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미지 연산기다. 그래서 도식화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노이즈 생성기가 있겠죠. 생성기는 노이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연산기는 이 생성된 노이즈를 가져와서 원본 이미지에 추가를 해요.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죠. 그 다음에 노이즈 이미지로 진행을 가겠죠. 다음 단계부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 그러니까
노이즈 생성기가 노이즈를 계속 만들어. 그럼 이미지 연산기가 그 생성된 노이즈를 가져와서 계속해서 이미지에 더해주면 원본 이미지에서 확산 이미지가 되고 확산 이미지에서 노이즈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반복하면 최종적으로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다까지가 여기까지의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과정을 지금 순확산 과정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 그러니까 그 노이즈의 특성에는 양상이나 분포 양상이나 크기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단계별로 다르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하는 특성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제가 표시를 했지만 첫 번째 노이즈는 네모, 두 번째 노이즈는 별, 세 번째 노이즈는 동그라미 등과 같이 단계별로 생성되는 노이즈의 특성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노이즈 예측기의 기능이 나와 있죠. 노이즈 예측기는 말 그대로 노이즈를 예측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예측하는가? 그거는 여기 나와 있죠.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생성을 해. 노이즈 예측기는 각각의 노이즈에 담긴 특성을 여기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얘는 네모 모양이고 분포 양상이 어떻게 되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특성을 추출하였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하였고 노이즈 예측기 내부의 이러한 수치들, 그러니까 이러한 노이즈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 라고 해서 입력된 이 수치들을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잠재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노이즈의 특성과 다르게 없습니다. 노이즈의 특성. 여기 담긴 게 잠재 표현이고 그 수치들을 말하는 거라며요. 그러니까 수치와 그것이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노이즈 특성과 다를 바가 없다. 잠재 표현.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학습한다라는 그 키워드를 아까 전에 선지에서 봤으니까 여기에서도 풀 수 있는 거 있는지 확인해줘야 돼요. 계속. 그리고 잠재 표현이 무엇보다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봐주고 가야 됩니다. 노이즈 생성기를 수학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역학산 과정에서 작동을 하는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죠. 그래서 이거는 보류를 해두고 확산 모델에서의 학습은 역학산 과정에서 역학산 과정이 아직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판별할 수는 없어요.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노이즈 예측기가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는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역학산 과정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단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보류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으로 사용. 노이즈 아직 학습에 대한 얘기가 학습을 방식을 학습한다.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고 했지 예측된 노이즈를 정답으로 사용해서 학습한다? 이거는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잠재 표현 나왔으니까 12번 건드려주면서 가야죠. 12번의 1버서지 보면은 이미지의 혼합 이런 거는 1문단에 언급이 되긴 했지만 아직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아서 약간 보류해두고 가겠습니다. 역학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다르면 예측되는 노이즈가 다르다. 맞죠? 잠재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노이즈의 특성이기 때문에 노이즈의 특성이 다르면 예측되는 노이즈 당연히 다르겠죠. 동어치 안에서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맞다고 하고 소거해 줄 수 있다. 확산 모델의 학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확산 모델의 학습이면은 아까 전에 약간 언급된 거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은 알 수 없네요. 그러면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들이 얻어지죠. 왜냐하면 잠재 표현 자체가 노이즈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 노이즈의 특성은 단계별로 다르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문단에서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결과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 문단에서 언급한 과정은 이거였어요. 이미지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생성해 그 다음에 이미지 연산기가 생성된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추가해서 노이즈 이미지에 가깝게 다가가면 그때 노이즈 예측기는 각각에 더해진 노이즈의 특성을 갖다가 잠재 표현으로 바꿔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결과이다. 애초에 원본 이미지는 노이즈가 껴있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할 수 없겠죠. 그래서 5번이 바로 정답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3문단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전문단에서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라고 나왔지 이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기계학습 중에서도 지도학습에 해당이 된대요. 그럼 지도학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겠구나.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졌는데 아까 정답과 관련된 선지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약간 주의 깊게 보고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있고 그 목표치와 최대한 근사하게 판단해달라고 만드는 게 지도학습의 그런 기본적 원리이다.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면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으로 사용된다. 그럼 틀렸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 학습 데이터, 지도학습 학습 데이터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는 거지 예측된 노이즈가 애초에 정답이 될 수 없죠. 기존의 학습 모토로 삼아갈 노이즈 정보를 갖다가 입력을 해준 다음에 너 이거와 최대한 근사하게 예측을 해 라고 하는 과정이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으로 사용될 수는 없죠. 그럼 불완전한 과정이죠. 그거는 이 노이즈와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을 시킨다. 오케이. 그럼 노이즈 예측기가 학습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 11번에 2번도 사실 약간 건드려줄 수 있어요. 확산 모델에서의 학습은 역학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지금 순학산 과정을 얘기하는 채로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순학산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애도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4문단 들어갈게요. 여기서 뭐 잠재 표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온 바 없고 역학산 과정은 노이즈 역학산 과정이 나왔네. 그러면 윗글까지는 지금 2에서 3문단까지는 순학산 과정과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줬다면 지금은 역학산 과정에서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은 대조되는 분위기를 가지면서 봐야겠다.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해서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5번을 확실히 더 가져갈 수 있고요. 여기다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의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졌는지 알아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잠재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노이즈 예측기가 이 역할을 한대요. 왜냐면 잠재 표현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이즈 예측기는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은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서 잠재 표현을 구하고 그래.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그럼 노이즈 연산기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를 갖다가 원본 이미지에 추가하는 역할도 하지만 역확산 과정에서는 오히려 노이즈를 빼내는 역할도 하는구나. 이미지 연산기를 매개로 해서 수작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이 진행되는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미지 생성기, 그 다음에 이미지 예측기,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역학산 과정과 순학산 과정에 따라서 어디에 기능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역학산 과정과 순학산 과정에서 각각의 연결을 해주고 있는 주체가 지금 이미지 연산기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력한다. 확산 이미지의 이런 단계를 반복하면 결국 노이즈 대부분이 제거가 되겠죠. 이미지 연산기가 계속해서 노이즈를 빼니까 제거되어 원본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되고 이것이 영상의 보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다. 그럼 4문단 읽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드디어 역학산 과정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노이즈 생성기를 순학산 과정에서만 작동한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역학산 과정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러해요. 기존에 노이즈가 많이 낀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벗겨내는 과정이 역학산 과정이기 때문에 노이즈 생성기가 굳이 필요 없죠.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역할인데. 그래서 얘는
목적상으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둘 다 맞고, 이미지 연산기와 노이즈 예측기는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이미지 연산기는 이문단에서 언급을 했어요.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그런데 예측기는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1번이라고 바로 해결하고 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잠재 표현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읽었으면 대부분 나왔겠죠.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다. 이건 아직 안 나왔네요. 근데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 확산 모델의 학습.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한다. 오케이. 그러면은 5문단 읽어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5문단 읽기 전에 뭐 여기 약간 건드리고 가도 되지만은 기왕에 조금밖에 안 남은 거 그냥 다 읽고 가는 게, 한편 전환되는 부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위에서 이제 그 내용 때문에 약간 놓친 것이 있다면 악센트로 강조를 했나 그거를 모르겠는데, 이 문단 부분에서 이때 이거 주의해야 돼요. 기술 지문에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죠. 기술 지문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다 포함이 되는데, 이때 뭐 다만 뭐 이런 것들 나오면은 당연히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집중해줘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5문단 읽기로 했죠. 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학습된 이미지의 잠재 표현에 고유번호를 붙이면 역학산 과정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왜냐? 역학산 과정에서는 노이즈를 단계별로 이렇게 벗겨낼 건데, 그 벗겨내는 단계별로의 노이즈가 다 각각 다른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특성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요 고유번호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당연히 이미지를 선택해서 생성할 수 있겠죠. 또한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돼요. 당연하죠. 이것도 특성이기 때문에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제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여기도 확실해야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 11번하고 12번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10번 문제로 가야겠네요. 윗글에 읽은 방법입니다. 윗글에 있는 방법은 당연히 형식상의 특징이고 아마 본문과 관련이 된 내용으로 나오겠죠. 확산 모델이 지도 학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거는 언급이 되었죠. 3문단에. 그 다음에 지도 학습 방법, 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것도 다 나온 방법 3, 4문단에 다 나왔었고, 확산 모델이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역학산과 순학산 두 과정 중 어느 과정이 선행되어, 이거 뭐 순으로, 이건 1문단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었네요.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뭐 노이즈의 중요성이 나오긴 했죠.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는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바로 답으로 체크할 수 있고,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재 표현의 개념을 파악하고, 잠재 표현은 이 노이즈의 특성이라고 했었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확산 모델이 노이즈를 예측하고 제거하는 원리를 이해하며 읽었다. 확산 모델이 맞죠. 역확산 과정과 순확산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노이즈 연산기, 노이즈 생성기, 뭐 노이즈 예측기 이런 것들, 그 구성 요소가 노이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나왔었고, 그러면 본문도 다 읽었고 10, 11, 12까지 다 해결을 했으니까 이제 개념 적용하면서 13번 문제, 보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거, A단계는 확산 모델 과정 중 한 단계이다. 그러니까 순확산 과정 또는 역확산 과정 중에 한 개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기억은 원본 이미지이고 니은은 확산 이미지 중에 하나이며, 그쵸. 그럼 기억이 원본 이미지에 가깝겠다. 그래서 노이즈 이미지이다. 그렇죠? 이미지가 A 단계로 입력되는 부분이고 나는 이 A 단계에서 출력되는 부분. 그러면 1번부터 먼저 가봅시다. 뭐 된다면 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떤 이미지를 입력하는지 먼저 나왔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과정을 예측해 준 다음에 그에 맞게 본문에서의 특성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겠구나. 가에 기억이 입력되었다면, 그럼 가에 원본 이미지가 입력되었다면 무조건 수닥산일 수밖에 없겠죠. A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기억의 노이즈를 더하겠고, 순확산 과정이니까 기억의 노이즈를 더하는 거 맞죠? 이미지 연산기가 더하겠죠? 이미지 생성기에서 나온 노이즈를 갖다가 나의 디귿이 출력된다? 나의 디귿이 출력되었다면은 노이즈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수닥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수닥산 과정에서는 이라는 얘기를 그냥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A단계의 노이즈 생성기에 생성된 노이즈 이미지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졌겠군. 확산 이미지, 원본 이미지, 확산 이미지, 노이즈 이미지 순으로 진행이 되고 확산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더해서 노이즈 이미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연산기가 노이즈 추가하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수닥산 과정이라고 아마 바로 얘기를 해줬네요. 아마가 아니라 가에 니은이 입력된다. 가에 니은이 입력된다면 다에는 디귿이 나오겠죠? 가에 니은이 언급된다면 나에는 디귿이 출력되겠죠. A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겠군. 우선은 이 기능부터 구성 요소의 기능부터가 잘못된 게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연산기를 노이즈를 추가하고 빼내는 역할만 하는 거지 뭐 입력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이즈에서 예측한 노이즈도 입력된다면 A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입력되겠군. 이미지 연산기가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 예측기가 그 특성을 받아서 잠재 표현을 입력을 하는 거지. 관계도 잘못되었고 기능 요소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인 거 바로 알 수 있고, 역학산 과정에서 가에 디귿이 입력되었다면 역학산 과정에서 가에 디귿이 입력되었으니까 나에서는 니은이 나오겠죠. A단계의 이미지 연산기에서는 디귿에서 노이즈를 빼는 거죠. 역학산 과정이니까. 역학산 과정에서 나의 니은이 출력되었다면 역학산 과정이니까 디귿 그냥 똑같은 그거네요. 구조네요. A단계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었겠군. 그죠?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돼서 이미지 연산기가 노이즈를 빼려고 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